제14회 건설 신기술의 날 행사와 2016 건설 신기술 박람회가 26일 경기도 오산문화예술회관과 스포츠센터에서 동시 개최됐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나서 건설 신기술 관련 행사를 주최하기는 처음으로 지금까지 역대 행사들보다 내실 있는 자리가 됐다는 평입니다. 이번 14회 건설 신기술의 날 행사에는 국토교통부 최종호 2차관을 비롯해 경기도 이재열 행정 1부지사, 이찬열 국회의원, 안민석 국회의원, 오산시 곽상욱 시장,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송영만 위원장 및 위원들이 대거 참석해 행사 주최를 축하하고 격려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경기도 건설 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건설 신기술에 대한 지원과 적극적인 사업화에 앞장서 왔으며 이번 건설 신기술 행사를 유치하는 데 많은 자원을 아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은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윤학수 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이찬열 국회의원, 안민석 국회의원, 경기도 이재열 행정 1부지사,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송영만 위원장, 국토교통부 최정호 2차관의 축사입니다. 적게는 3억에서 많게는 수십억까지 개발 비용이 드는 이 건설 신기술이 지금까지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건설 신기술은 지금까지 약 780건의 신기술이 인증됐으며 정부 공사의 약 9조 원의 활용 실적을 달성하는 등 국가 경쟁력에 크게 이바지해 왔습니다. 특히 어려운 글로벌 경제 속에서도 신기술 개발자들은 끊임없는 연구개발로 신기술을 건설을 선진화한다는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현장에서는 특정 기술 적용에 대한 책임과 특혜 시비로 오히려 외면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일반 기술과 신기술 또는 특허 기술과 똑같다고 생각한다면 누가 막대한 돈과 시간을 들여서 기술 개발을 하겠습니까? 이것은 법 자체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기업들이 첨단 신기술을 활용해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연구개발, 투자 확대 및 보급을 적극 지원하고 각종 규제를 풀어야 할 것입니다. 선언적인 규정보다는 사용자가 신뢰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다행히 여기 계신 이찬열 의원님께서 내가 앞장서서 뭔가 새로운 법을 만들어 보겠다고 말씀하셔서 작년에 이찬열 의원께서 발의해서 12월 9일 날 19대 정기국회 마지막 날 그것도 저녁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서울시와 경기도를 필두로 지자체에서도 조례를 바꿔서 신기술이 해당 지자체 건설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조례를 다 바꿔가고 있습니다. 경기도, 서울시, 그리고 부산시는 다음 달에 통과될 예정이고 대전시도 일부 개정이 됐습니다. 인공지능을 포함한 기술의 진보로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건설 현장에서 기능을 배우려고 하는 젊은이들이 없습니다. 목수, 철근, 조적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품질은 저하되고 업무 능력은 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10년 이후에는 현장에서 일할 인력이 전혀 없다고 봐도 됩니다. 이것이 건설 신기술, 우리 업계가 앞장서서 건설 신기술 개발로 로봇이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기술 개발로 전진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제는 로봇이 일하는 그런 세상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험한 재래 기술만으로는 건설 현장을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발전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건설 기술은 선진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중국에도 뒤처져 있고 앞으로도 머지않아 우리나라 건설 시장은 이 상태로 가면 추락할 것입니다. 고부가 가치 대표 산업을 육성하지 않으면 미래의 특화된 기술을 기대할 수 없고 후진적인 기술로는 앞으로
세계 글로벌 시장에도 나갈 수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건설 신기술 활용이 국내 건설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우위의 경쟁력을 접할 수 있는 수단이 거듭되도록 우리 삶을 보다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신기술을 멀리하고는 우리나라의 건설 산업의 미래는 없을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 경기도 건설 신기술 박람회를 주최해 주신 경기도가 건설 산업의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큰 장을 열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표창을 받으실 유공자님들께도 미리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우리나라 건설 산업의 영웅이십니다. 참석해 주신 내 기분 여러분과 신기술 개발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에서 왔습니다. 여기 중미령 고개 넘어서 오는데 참 오래간만에 중미령 고개를 넘어서 오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는 사실 공고기계과를 나오고 공대기계과를 나왔습니다. 저도 뭐 엔지니어 출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엔지니어 출신들이 하는 일이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기존에 뭐 건설이든 건축이든 기계든 하는 게 그 기존의 그 틀에 박힌 일도 있지만은 저는 자동차 부품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만도기계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가 기술영업과장까지 하고 사업을 하면서 이제 국회의원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뭐 한 번 오신 게 아닙니다. 수도 없이 찾아오셨어요. 윤학수 회장님께서.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옛날에 기업에 있을 때의 그 일하고 아주 너무 똑같고 이 갑의 횡포. 저는 자동차 부품을 하면서 국산화 업무를 많이 했는데 그 자동차 회사에서 만도기계에서 국산화해서 이렇게 적용을 시키려고 그러면은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에서 아주 들어주질 않습니다. 들어주질 않아. 못 믿겠다는 얘기는 못 믿겠다고. 그렇게 프로빙 자료로 갖다 제출을 하고 이력을 갖다 해도 믿을 수 없다고. 누가 책임 못 진다고. 그런데 80년대 초반에 현대자동차의 장나경 부사장이 공장장을 하실 때입니다. 제가 아주 꼬마 시절이죠. 그 양반은 자기 사무실에 엔진이 한 수십 대 있습니다. 자동차 엔진, 차종별로. 그거 테스트 시키는 거예요, 옆에다 놓고. 자기는 생산 대수를 모르고 자동차 품질 향상을 위해서만 자기 신경을 쓴다. 그때 제가 들은 얘기가,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만도기계에서 국산화를 해도 현대자동차 개발부에서 적용을 안 해준다. 그 다음날로 적용시켜줍니다. 그럼 테스트 다 했나? 다 했다. 자기 방에다 갖다 엔진하고 걸으라는 거예요. 그 이상 없으니까. 이건 무슨 말씀이냐? 결정권자가 용단을 내려줘야만 신기술이 적용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실장님들, 국장님들, 위에 차관님들, 장관님들이 신경 안 써주면은 누구도 쉽게 적용 못하는 게 이 신기술입니다. 특히 건설 분야의 신기술은 더군다나 더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안고 그렇게 인증까지 받아놓은 기술은 최종호 차관님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차관님이 신경을 써주셔야 이게 신기술이 하나라도 적용이 되고 원가도 절감되고 우리 건설 기술도 발전될 수 있다라는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조금 가다가 어려운 벽이 있더라도 그거 의기소침하시지 말고 끝까지 밀고 나가실 수 있는 그런 엔지니어들의 저력을 보여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분들이 오산에 오신 거 오산 시민들 대표해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민석 의원입니다. 차관님께서 먼저 축선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그걸 미처 느껴오는 바람에 저쪽에 전달을 못했습니다. 좀 전에 이찬열 의원님은 제 20대 국회에서 아마
국토교통 상임위원장으로 유력하신 분입니다. 워낙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은 야당 모시기 때문에 야당에서 3선이나 4선 중에서 하는데요. 근데 이제 제가 4선이니까 제가 만약 욕심 부리면은 이찬현 의원님의 저 넉넉한 분이 4선부터 먼저 하라고 그러실 텐데 잘 상의를 한번 해보시죠. 네. 차관님이 조금 전에 우리 박상호 시장님과 미리 티타임 하시면서 오산의 딱한 사정 들으신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잘 좀 챙겨주시길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송영만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장님께서 애쓰셔서 오산에 이렇게 귀한 분들이 오시게 되었고, 특히 오산에 저는 이제 교육 쪽이기 때문에 교육부 장관님이나 차관님은 들어들어 오셨는데 타 부처의 차관님이 오신 것, 그것도 국가의 전체적으로 중요한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우리 최종우 차관님이 오신 것은 오산으로서는 이런 경사는 해방 이래 처음입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여기 오신 모든 분들 좋은 하루 보내시고 신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신기술 박람회 축하드리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상당히 의미 있는 박람회입니다. 그동안 17년 동안 서울에서만 하다가 처음으로 경기도로 내려왔습니다. 그것도 오산에 오게 된 것은 아까 여러 의원님들 말씀해 주신 그런 또 우리 경기도의 노력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의회가 노력을 했습니다. 오늘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신 우리 윤학수 회장님 좋은 말씀도 잘 들었고요. 오늘 조금 자랑을 좀 하려고 하는 것은요, 우리 경기도 의회 의원님들입니다. 제가 좀 명단을 불러가면서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는지 이유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우리 송영만 위원장님, 그리고 김상동 간사님, 우리 국토교통위원회입니다. 박강서 의원님, 간사님, 장현국 의원님, 박용수 의원님, 권영천 의원님, 그리고 한길용 의원님, 최중성 의원님이 직접 나오셨는데 이 위원님들께서 몇 가지 좀 아주 의미 있는 일을 하셨어요. 첫째는 이 신기술을 개발뿐만이 아니라 이걸 활용하는 촉진하는 조례를 만들었고요. 그 경기도의 법령입니다. 일종의 그 근거를 만드시고 또 예산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32억 원이라는 그 예산을 직접 이렇게 세워주시고 박람회 거기에 3억도 또 플러스해 주시고 이렇게 끌고 오셨습니다. 정말로 오늘 그 박람회 신기술 박람회는 건설교통위원님들 이런 분들이 일일이 정말 집행부가 생각 못한 그 이상으로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린 분들 한번 박수 한번 쳐주시죠.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셔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건설산업도 매우 위기라고 들었습니다. 유럽, 일본 기술 따라가기 힘들고 중국한테 추월당하는 그런 참 외로운 신세가 됐는데 이걸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제 한 가지 길이 이제 오늘 보이는데요. 그게 신기술, 이 신기술을 통해서 품질을 올리고 안전을 높이고 원가를 절감하면 그 희망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성공적인 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송영만 위원장입니다. 아마 오늘 오산에서 가장 경사스러운 날인 것 같습니다. 아마
전국에 계신 우리 토목과 관련된 기술자분들이 가장 많이 오신 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먼저 우리 국토교통부 최종호 제2차관님과 이찬열 우리 안민석 의원님, 그리고 이재율 우리 부지사님, 그리고 저와 함께 하고 있는 김상돈, 박광서, 한길용, 장영국, 최중석 의원님, 우리 이렇게 중요한 날, 그리고 우리가 뜻깊은 날 함께 자리를 빛내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1회 경기도 건설 신기술 박람회와 제14회 건설 신기술의 날 기념식 행사를 개최하게 된 것을 오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크게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경기도의회에서는 2015년 경기도 건설 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를 우리 앞에 계신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제정을 갖다가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건설 신기술 활용성 제고를 통한 기술 선진화 및 품질 향상과 영세한 신기술 개발자의 기술 개발 지원 및 일자리 창출 등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원 근거를 마련했지만 실질상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3억 2천만 원에 해당하는 요번에 개최하는 이런 박람회를 이렇게 하게 된 동기가 의회 자율편성에 의해서 만들게 됐습니다. 내년부터는 아마 여기 앞에 계신 우리 부지사님께서 본예산에 꼭 반영을 해주십사 하는 박수를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 지자체 최초로 경기도 건설 신기술 박람회를 개최하는 뜻깊은 성과를 거두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조례 제정의 대표 발의자인 본 의원님의 기쁨이 내빈 여러분 모두에게도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건설 신기술을 적용하여 예산 절감 등 활용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해서 포상을 받으신 유공자분들께도 진심으로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경기도 건설 신기술 발전에 더욱더 앞장서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경기도에는 앞으로 건설인들을 위하여 많은 노력과 관심을 기울일 것입니다. 건설인 여러분과 관련 기관에서도 이러한 경기도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경기도 건설 신기술 발전을 위해 더욱더 노력을 해줄 것을 진심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설 산업은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나라 고도 성장을 이끌어온 핵심 산업입니다. GDP의 14%를 차지할 만큼 여전히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건설 산업을 둘러싼 대내적인 시장 환경은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은 저성장과 인구 구조의 변화와 복지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서 건설 산업의 양적인 성장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해외 건설 시장도 3월 이후에 우리의 텃밭인 중동을 중심으로 수조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저유가 지속세와 글로벌 경기 침체 등으로 올해 수주 여건이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반면에 아시아 인프라 시장은 이란의 경제 제재가 해제가 되고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과 세계은행이 향후 10년간 아시아 시장에 약 1경 원 규모의 공동 투자를 발표하는 등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위기는 극복하고 기회의 문은 더욱 넓혀서 우리나라가 건설 강국으로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건설 기술 경쟁력을 더욱 높이고 건설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이루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해야 합니다. 다양한 첨단 산업과 기술들이 이종간 융복합을 통해서 새로운 시장과 소비자의 새로운 경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듯 건설 산업도 적극적인 융복합을 통해서 소비자의 눈높이와 수요에 부응하는 변화와 혁신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건설기술 개발자 여러분, 그리고 내임입은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건설 산업은 건설기술 여러분의 불굴의 도전 정신과 열정이 있었기에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비약적인 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건설 산업을 가치 창조형 산업으로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데 포스트 무버가 되어주시길 기대합니다. 정부 역시
엔지니어링 기술, 인공지능 기반의 시공 자동화 기술, 사물 인터넷 융복합 첨단 유지관리 기술, 재난 재해 대응 기술 등 미래 선도용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업계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또한 개발자가 자신이 보유한 신기술로 사업화에 나설 경우 필요한 자금을 쉽게 조달받을 수 있도록 그 신기술의 미래가치를 평가하는 체제를 구축하는 등 건설기술의 경쟁력을 더욱 높여가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행사를 준비해 주신 윤학수 장님과 협회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날 건설 신기술 유공자로 주식회사 수성 엔지니어링 이정학 부사장에 대한 산업 훈장을 비롯해 24명에 대한 정부 포상과 장관 표창이 이어졌습니다. 이날 주요 내빈들은 제14회 건설 신기술의 날 행사를 마치고 2016 경기도 건설 신기술 박람회 개막을 알리는 테이프 커팅을 가진 뒤 박람회장을 돌아보며 건설 신기술 개발사의 기술 설명에 귀를 기울이는 등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자, 오늘 뜻깊은 건설 신기술 박람회를 갖게 된 것을 함께 자리해 주신 여러분들과 함께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성공적인 박람회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개막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 경기도 건설 신기술 박람회 개막을 선언합니다. 되셨죠? 하나, 둘, 셋 하면 함께 테이프를 커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 둘, 셋, 커팅! 네, 근본 박람회 계획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본 박람회의 행사명은 2016년 경기도 건설신기술 박람회로 시행하고요. 기간은 오늘부터 30일까지 3일간. 인데요. 기존 방식은 냉각 때문에 반드시 물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하는데 저희 공법은 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적인 건식 절단 건조기가 있는데 얼마나 걸려요? 1회당 약 한 25분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발생되는 분지는 이렇게 또 2차 성형물을 만드는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것을 저희가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들어가는데 물이 없어서. 네, 물이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음 감사합니다. 저기 이렇게 실을 만져서 계속 올라가면서. 네, 하루에 한 2m씩. 양생을 이제 콘크리트랑 5단에 걸쳐서 이렇게 파서를 해가지고 25cm씩 해놓고요. 특히 이번 경기도 건설 신기술 박람회에는 도로, 교통, 상하수도, 터널, 토질 및 기초, 수자원, 건축구조, 마감 등 관련 건설 신기술 64개 개발사가 참여해 신기술의 우수성과 진가를 보이며 관람객들의 발길을 멈추게 했습니다. 경기도 건설 신기술 박람회 개최 의미와 성과에 대해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윤학수 회장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17년 동안 서울에서만 하다가 처음으로 이 지방에 나와서 하게 된 것은 뭔가 좀 의미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서울을 벗어나서 이 경기도에 건설 관련 공무원들이 모두 참여해서 신기술의 중요성을 알고 또 신기술의 필요성도 알고 또 적용해야 되겠다는 그런 인식을 갖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작년 12월 9일 건설기술진흥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신기술을 정부가 시행하는 그 건설 현장에 해당 신기술이 있는 경우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는 제도와 또 발주 담당자나 설계 반영 면책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신기술이 개발자만 독점하던 것을 벗어나서 협약업체를 둘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그것은 한 개 신기술당 10개의 협약업체를 둘 수 있는 그런 제도로 국토부 시행령입니다. 이것은 이 개발자뿐만 아니라 협약업체도 똑같은 자격으로
입찰이나 수의계약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신기술을 갖지 못한 기업들도 같이 상생하고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건설 신기술은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활용입니다. 신기술 개발자들이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개발한 것이 활용을 되지 않으니까 이 개발 의욕이 꺾이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도산되고 그 결과로 우리 건설 산업에 큰 발전을 가져오지 못했다. 그것은 진짜 우리 그 발주처나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한 번 더 생각하고 더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번 건설 신기술 행사를 유치한 경기도 건설기술과 윤태호 과장과 대한민국 건설 신기술의 미래를 견인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김희수 과장의 말입니다. 네, 건설기술과장 윤태호입니다. 우리 경기도가 신기술의 날 행사를 이렇게 개최하게 된 것은 신기술의 발전과 신기술을 이제 현장에 보급함으로 인해 가지고 건설 기술 발전을 한층 더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 경기도가 지자체 처음으로 이렇게 박람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이 신기술을 통해서 이제 각 사업자라든지 발주자 이런 분들이 신기술에 대해서 이제 내용을 이해하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현장에 어떻게 접목할 것인지 이런 기술이 이제 보급하는데 그 참고도 되고 이 또 보급 확대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개최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행사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나갈 계획이고 경기도 그 건설 기술에 발전하는데 이바지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현장에 와 보니까 전혀 이제 평소에 보지 못했던 그야말로 새로운 그런 기술들을 많이 접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런 신기술을 개발해서 그게 우리 현장에 이렇게 적용됨으로써 우리 건설 분야에 있어서의 그 기술력이 날로 향상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실제로 느꼈고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이런 기술 개발하는 데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드리고 또 현장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이번 박람회에 참여한 개발사들은 여느 때보다 자사의 건설 신기술들을 홍보하는 데 열을 올렸습니다. 예, 저는 리플래시 기술의 이희원 대표입니다. 저희 리플래시 기술의 이 신공법은 노후된 시설물을 보수보강하는 세계 최첨단 공법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들이 가장 큰 장점은 기존 시설물에 이제 물이 흐르는 곳에서도 시공이 가능하다는 것이 저희 회사의 가장 큰 장점이고, 그리고 모든 단면, 원형이라든지 마제형, 박스형, 삼각형 어떤 단면에도 적용할 수 있는 최첨단 테크놀로지입니다. 하도가 되고 있는 싱크홀 문제라든지 이러한 문제를 저희 리플래시 기술이 해결하고 있습니다. 싱크홀 문제로 인해서 집안 침하로 인한 그 하수도 침하라든지 이런 도로상에서 예의치 않는 사고가 발생하는데 저희들은 미리 사전에 보수 보강을 하여 그러한 그 단점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습니다. 도로를 굴착하지 않으면서 새롭게 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저희들은 또 2000년도부터 시작되었지만 싱가포르라든지 러시아 다양한 외국으로까지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랑건축 연구소장 임명규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신기술은 건설 제744호로서 창호 주변의 균열을 철근이 아닌 응력 분산 복명판으로 해서 균열을 방지하는 방법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창호 주변에 균열이 가고 있습니다. 이 균열은 4인장 보강 철근을 보강함에도 균열이 가고 있고, 이 균열이 가고 있기 때문에 유도 줄론으로서 균열을 유도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균열은 10년 시공사 보수 의무가 있습니다. 균열에 가는 원인은 콘크리트가 수축하면서 콘크리트 수축 응력이 개구 코너로에 집중하면서 집중 응력이 콘크리트 인장 강도를 초과하면 균열로 발전합니다. 이것은 곡면판을 대가지고 곡면판에서 응력을 분산해가지고 균열을 제어하는 방법입니다. 현재
벽철근이 조립된 상태에서 공명판을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쳐가지고 콘크리트에 매립되면서 응력이 분산되어 균열을 제거하는 방법으로서는 이 방법은 국내외에서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 방법으로 200여 군데의 현장에서 시공하고 있고 45만 개를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효과는 균열을 방지할 수 있고 또 균열을 방지함으로써 건축물의 미관을 향상시키고 구조를 보강하면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김영진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공법은 변단면 슬립폼 공법이 되겠습니다. 변단면 슬립폼 공법이라는 것은 3D 프린팅 개념이 좀 도입된 최첨단 건설 공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법은 국내에서 유럽의 선도국가 몇 국가에서만 가지고 있는 아주 최첨단 공법으로 우리나라에서 그동안에 이순신대교라든지 서해대교 이런 곳에서 상당한 로얄티를 지불하고 사용을 하였던 그런 공법이 되겠습니다. 그걸 갖다가 저희가 이제 7년간의 연구 개발 끝에 국산화를 이루었고, 이 국산화를 이루면서 저희 공법은 해외 선도국가의 공법보다 더 뛰어나게 IT 기술을 접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된 5가지 IT 기술이 접목이 됐는데, 첫 번째가 BIM이 되겠습니다. 요즘 건축물에서 주로 첨단 설계 기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BIM 기법을 도입하게 되었고, 또 한 가지가 GFRP 경량 거푸집이 되겠습니다. 이 GFRP 같은 경우에는 항공기에 사용하는 첨단 소재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경량화 시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걸 거푸집으로 사용함으로써 콘크리트 품질을 아주 좋게 할 수 있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저희가 개발한 게, 이 슬립폼 공법은 폼이 이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이 노출시키는 시점이 상당히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거를 판별하기 위해서 기존의 해외 선진국가에서는 재래적으로 탐침봉에 의해서 위에서 찔러서 판별하는 재래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초음파를 사용해서 정량적으로 판별을 한 다음에 최적기의 슬립폼을 갖다가 상승시킬 수 있는 기술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지금 변단면이다 보니까 이순신대교와 같이 주탑이 3차원 형성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3차원 형상으로 변하는 형상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거푸집이 그거에 따라서 높이에 따라서 줄어들든지 아니면 넓어지든지 변화해야 됩니다. 그러한 것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기존에는 사람 손으로 볼트를 조이는 공법으로 이것들을 계속 해왔는데,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너무 많은 노무 인력이 소요가 되고 경제성에서도 문제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시공 속도도 상당히 느려지게 됩니다. 이걸 갖다가 저희는 전동 스핀들을 사용해서 컨트롤 컴퓨터에서 명령어 하나로 모든 스핀들을 일시에 조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시공 속도를 상당히 빠르게 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저희가 5번째로 마지막으로 적용한 기술이 GPS나 그 다음에 정밀 센서를 활용한 시공 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이 공법으로 3차원 형상을 정확하게 구현해낼 수 있는 이러한 시공 정밀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이걸 통해서 아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계 소수의 몇 개의 기업이 첨단 공법으로서 로열티를 받고 있는 이 공법을 저희가 더 뛰어나게 개발해서 여러 가지 구조물, 우리나라의 장대교량이라든지 아니면 초고층 빌딩, 그 다음에 그 원자력 경락 구조물, LNG 탱크 구조물, 이와 같이 수직으로 올라가는 콘크리트 모든 구조물에 이 공법을 적용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규모는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크다고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고, 저희가 개발한 이 공법이 향후에 그 테스트 베드에 적용이 된 다음에 세계로 진출하면은 상당히 경쟁력 있는 공법을 저희 나라가 갖게 된다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형건설 기술연구소를 맡고 있는 이한민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가지고 나온 신기술은 친환경 건식 절단 해체 공법입니다. 지금 콘크리트 구조물을 절단하는 이 다이아몬드 와이어소 공법이 기존의 방식을 이 동영상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이 냉각을 위해서 반드시 물을 사용하게 됩니다. 보시는 이 동영상 화면처럼 굉장히 환경적인 문제를 많이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신기술은 전혀 물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적인 건식 해체 공법이 되겠습니다. 두 화면을 비교해 보시면 확연히 차이가 나게 현장이 깔끔하고 지저분한 것을 화면을 통해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모형을 제작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절단면에서 분진이 발생하게 됩니다. 분진이 발생하는 것을 이 분진 커버를 절단면에 이 테를 둘러가지고 집진기를 통해서 이 발생되는 분진은 모두 걸러내고 잡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생된 분진은 이 폐 분진들은 다시 포집해서 2차 성형, 콘크리트 성형물들을 만들어내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행했던 그 공법 적용했던 현장들인데요. 지금 신세계백화점 리모델링 공사인데 하부층은 지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방식인 습식 공법을 사용했을 경우에 이 기존에 사용 중인 건물을 리모델링 사용할 수 있는 그 공법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방식인 건식 공법은 하부층에 전혀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도 건식 공법을 수행했던 사례가 될 수 있겠습니다. 향후 이 친환경적이고 환경적인 요인들이 많이 대두되는 현장에 이 건식 공법을 적용하여서 훨씬 더 깔끔하고 해체 공법이 더 활용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매일건설신문 김영도 기자였습니다.